오늘은 특수절도 초범일 경우에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집행유예 확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죄를 범한 경우나 둘 이상이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우리는 특수절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인데요. 초범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 보전이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전과는 없는지, 이전 전과 범죄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받았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다르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특수절도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봐달라고 요청한 다음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시도해 볼 수 있고, 검찰 단계라면 담당 검사님실에 연락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담당 검사님실은 민원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 형사 조정 절차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단계라면 일단 재판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봐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면 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공탁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사건 번호 등의 정보로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합의는 피해자가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데, 공탁은 내가 일방적으로 맡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보전에 충분한 금액을 맡기지 않으면 형량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공탁으로 인해 피고인이 감형받아도 괜찮은지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감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형량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 전부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금액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특수절도 유형은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죄를 범한 때나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죄를 범한 때인데요. 특수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범행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디서 훔친 것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따라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 경위나 피해 금품에 대한 확인을 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내가 훔치지 않은 물건을 훔쳤다고 적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도 분실한 물건이 있는데 그때에는 범행을 한 사람을 잡지 못했고 이번에는 잡게 되었는데 이전에 분실한 물건도 훔쳐갔던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내 진술이라도 명확해야 하는데, 나 또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해버리면 억울하게 더 많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를 받다 보면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를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옆 가게에선 또 훔친 거 없어? 이렇게 떠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받으면서 구분을 해서 잘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도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이라도 받고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특수절도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